자, 나는 이게 컴플렉스야. 난 이걸 못해. 왜 난 이걸 못한다고 생각할까요? 역설적으로 난 이게 컴플렉스야. 나는 이걸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어떤 게 가장 잘하는 모습인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. 하용호라고 하고요. 발표의 정석이라는 자료 자체를 만들어서 공유가 2600 공유가 됐어요. 커리어 플로우는 전부 다 데이터와 관련된 일들이었었어요. 회사 일을 한 1, 2년 동안 되게 많은 성과를 이루고 내고 하다가 깝깝함의 이제 어떤 도피, 탈출 이런 것들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었어요. 뭐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도 다 데이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를 강의를 했고,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창업을 한 뒤였어요. 창업을 하고 나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. 네이버에 강의하러 갔다가 이제 그 CTO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공짜로 받아서 1년 동안 쓰기도 했었었고, 또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. 이제 인기 1위를 했었어요. 이러던 어느 날 카카오에서 연락이 왔어요. 야, 니네 열심히 한다는데 와서 니네 제품 한번 소개해보지 않으려? 그래가지고 제 인생 역대급 PT를 했어요. 그래서 PT 끝나고 나서 이러는 거,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너네 회사는 얼마냐? 라고 묻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그래서 저희 회사를 팔고 왔어요. 첫 번째 창업을 되게 성공적으로 엑싯을 했고, 되게 뭔가 인생의 한 챕터를 잘 끝낸 느낌이에요.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, 발표 이전에 있어서 대전제는 이거예요. 내가 나만의 전문성과 경험, 나의 컨텐츠를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거는 내가 늘 일상생활에서 이제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고, 근데 이것만으로는 늘 충분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변곡점들에서 퀀텀 점프나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들이 다 가능했던 건 이 모든 것들이 혼자 됐던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알리고 동료를 모으고 그 결과를 이제 계속 전달을 했던 과정들을 이제 계속 밟아가면서 그 표현을 했던 것들 때문에 그 변화라는 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변화라는 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.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. 컨텐츠 구상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탑! 진도가 안 나가요. 컨텐츠 구상해야 되는데 흰 종이만 붙잡고 PT만 붙잡고 내용이 안 나가요. 진도가 안 나가는 핵심 이유가 있어요. 1필 위주로 끝날 때까지 군더더기 없는 대서사실을 쫙쫙 써내려가려고 하는 거야. 그럼 어떻게 하냐? 컨텐츠 구상을 두 페이지로 구분을 해요. 뭐냐면 페이지 1은 그냥 일단 쏟아붓는 거예요.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서론, 본론, 결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아무 순서 없이 떠오른 대로 막 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기 단계를 따로 두는 거예요. 쏟아부은 내용을 조직화하고 영 이상한 건 좀 빼고 추가로 필요하다 싶은 거는 관련 내용을 찾거나 이제 뭐 웹서핑을 좀 하거나 이제, 그래서 요 과정을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하면 훨씬 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쉬워져요. 언제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하나요? 이 과정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란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아직 구상이 완벽한 것 같지 않아도 대강 한 50% 정도 얼개가 잡히면 그때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고 조직화를 하는 거예요. 컨텐츠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슬라이드 만들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. 그래서 슬라이드 만들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다시 이제 컨텐츠라고 해서 항상 이 과정을 요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사실은 해보면 요런 과정에 가까워요. 우리가 뭘 만드는 과정은 퍼펙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배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. 막 점점 배러로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, 보통 요 과정을 하다 보면 난 안 되나 봐. 난 진짜 안 되나 봐. 그래서 여기서 그만둬 버려요.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밑에 과정대로.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막 친구한테도 보여줘보고 동생한테도 보여줘보고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하면서 배러로 나가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잘 만든 슬라이드인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, 원래는 발표는 한 장에 3분씩 한 5분씩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한두 문장으로 축약해서 10초 안에도 말할 수 있는지, 그래서 만약에 10초 안에 축약이 안 되면 그 한 장을 다시 두 장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. 이 한 장에 대해서 내가 5초, 10초 만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기에 적정한 양의 분량을 넣은 거예요.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막 시간이 좀 더 걸린다, 한 20초, 30초 소요가 된다 그러면 지금 나는 너무 많은 내용을 한 장에 넣은 거예요. 그럼 그거 두 장으로 나눠야 돼요. 내 발표가 늘 망했던 것 같아, 내 발표가 잘 안 됐던 것 같아 라는 건 내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장표 만드는 데 쓰셨을 거예요. 사실은 좋은 발표, 내가 성공한 발표가 되려면 내 발표 내용 전체에 대해서 혼자서 하는 리허설이든 사람을 세워놓고 하는 리허설이든 최소한 2번은 해야지 내 발표가 최소의 퀄리티가 나와요. 혼자서 스크립트 막 써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라이브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이러고 나서 잘 안 됐으면 정상입니다. 안 될 수밖에 없어요, 그럴 때는. 그러니까 슬라이드만 만들어 놓고 내용 봤었을 때는 되게 완결성 있고 내용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말로 이렇게 풀어서 하다 보면 되게 막 엉키는 부분들이 존재해요. 그래서 그거는 말을 해봐야지만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슬라이드가 완성되기 전에부터 시작을 하고, 방금 말씀드렸지만 말로 뱉어봐야지 그 슬라이드 부분이 요 부분이 부실하구나 또는 요 부분이 과잉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.
그럼 이걸 나는 타고났나? 난 날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? 네.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.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8살 때 그 어머니께서 이제 100원짜리 하나를 주고 너 우표 하나 사오라고 이제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내가 2시간 동안 안 돌아온 거예요. 그래서 갔더니 이 조그마한 애가 그 아저씨한테 이 100원을 주고 우표 주세요 말을 못해서 계속 100원을 두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되게 어깨를 부여잡고 이야기를 했어요. 용호야, 너가 가진 생각을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. 지금부터 연습을 하자. 그 뒤로 스스로를 계속 위기에 던졌어요. 그랬더니 나의 약점이었었던 발표가 나의 강점이 돼서 내 삶을 돕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. 자, 나는 이게 컴플렉스야. 난 이걸 못해. 왜 난 이걸 못한다고 생각할까요? 역설적으로 나는 이거가 가장 잘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. 이거에 대한 이상적인 상을 난 알고 있어. 이상적인 상을 알고 있는데 내가 못하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. 그래서 역설적으로 난 이게 컴플렉스야. 나는 이걸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어떤 게 가장 잘하는 모습인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력이 있다면 자전거에서 몇 번 더 넘어지기만 한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라고 느끼는 건 나는 잘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 상을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. 내가 사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. 밥 먹을 때 숟가락질 못할까 봐 걱정 안 하죠. 많이 해봤으니까. 발표도 연습하면 늘어요. 너무 당연해요.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수련하다 보면 이 발표라는 게 숟가락질 하는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네.